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이제 우리를 강제로 점령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통치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에 그 전부터 의병운동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와서 독립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 통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속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비밀 결사 형태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국외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하기 힘들겠구나 해서 이제 국외로 많이 넘어가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셨는데 이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만드나요? 쪽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독립운동가들을 양성을 해서 독립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처럼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910년대에 그런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면서 잘 다져져 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 국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에는 대표적인 단체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했고요. 고종이 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고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운동을 했던 게 바로 독립의금부예요. 그래서 복벽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복벽주의, 복고주의라고도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그래서 고종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 독립의금부는 일본한테 우리 국권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국권 반환 운동, 그 국권 반환 계획서를 이제 발송하려다가 이 단체가 발각이 돼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게 된 게 바로 이 독립의금부고요. 두 번째 단체는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하셨고 독립의금부하고는 좀 다르게 공화주의를 지향을 했습니다. 요쯤에서 우리나라에도 공화주의 사상이 들어오거든요. 공화정이. 그래서 이따가 볼 건데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이미 주권은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 재민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는 공화주의를 지향을 하게 됐고요.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비밀결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벌이던 중에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해산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체가 송주회인데요. 송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에 있는 숭의 여학교에서 주도가 돼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 분들의 가족들이나 독립운동가 분들의 유가족분들을 챙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조선국권회복단, 조선국민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외로 넘어가면요. 국외는 크게 4지역으로 좀 나눠볼게요.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 상하이, 그리고 미주 지역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18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한인들이 살고 있던 한인촌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지식인분들이 만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드세요.
경학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 독립운동 단체를 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곳이고요. 여기 이제 신흥 강습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민회에서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양성해요. 그래서 전술 같은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는데 나중에 신흥 무인학교로,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신흥 강습소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출이 돼요. 김좌진 장군도 여기서 훈련을 받으셨고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 키워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지역 자체 내에서 그 한인들 있죠. 한인들 자체의 자치기구가 생겨요. 그게 간민회라는 건데 이 간이 간도거든요. 만주를 간도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기구도 생기고 대표적으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당군의 자손들이라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이제 이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계셨고 여기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연해주 지역인데 연해주 지역은 옛날에는 청나라 땅이었다가 1860년대에 베이징 조약으로 이제 러시아에 넘어가게 된 땅이에요. 연해주 지역에도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가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한인 자치 그런 촌들, 한인 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연해주에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성명회, 권업회 등 이런 단체들이 생겨요. 그래서 권업회는 신문도 만들어서 계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리는 일도 했고요. 성명회 같은 경우에는 13도 의군이 발전된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한일 그 합방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게 성명회 권업회이고요. 자체적으로 그것도 만들었어요. 정부도 만들었어요.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해서 정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를 이제 만들어서 일본한테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것, 그 강제로 부당하게 빼앗긴 거지 우리가 넘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를 만들어서 일본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의회도 만듭니다.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의회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연해주 지역이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내 지역에서 그나마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곳인데 왜냐하면 이쪽에 그 조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계지는 어떤 한 나라가 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외국인들이 와서 살겠죠. 그걸 이제 조계지라 개항장이 어떻게 보면 조계지인데 이 조계지에 관할 권한이 요 상하이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 상하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했고 나중에 배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상하이에다 그래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상하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동제사, 신한청년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한청년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했던 당입니다. 신한청년당도 만들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미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왔다. 왕은
그 주권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이 주권은 이미 국민에게 돌아왔으므로 앞으로 정치 체제는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정 체제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동단결 선언이 상하이에서 발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은요. 미주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할하에 있는 뭐 하와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또 의회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먼 곳이지만 우리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써주셨고요. 이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정명훈 장인환 의거가 일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좀 뭉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인 국민회고요. 그래서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도 만듭니다. 그래서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속해 계셨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또 하나 단체가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고,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숙무학교, 멕시코의 숙무학교, 그리고 한인 비행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 먼 곳에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1910년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는 비밀결사 형태, 그리고 국외는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의 통치가 1910년대하고 20년대하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1운동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